미국에서 대통령의 행렬이 지나갈 때보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 BTS가 움직이는 도시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멤버들이 떠난 직후 폭우가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리 풍경까지 달라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현지 아미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시민들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BTS가 머물렀던 멕시코시티, 그들이 도시를 떠난 밤 갑작스럽게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광장과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였는데요. 이를 본 현지 팬들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BTS가 있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반응이 올라왔고, 또 다른 팬은 그들이 떠나자 멕시코 전체가 울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다음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위험지역으로 악명 높은 거리 한복판에 아미들이 등장한 겁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몰아내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BTS는 지난 12일 멕시코시티 일정을 마친 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촬영팀이 비행기 이륙 장면을 공개하자 팬들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쏟아냈죠. 그런데 이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이번 터미널에는 현지 아미들이 직접 환영 공간을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연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고, BTS가 탄 비행기 자체가 글로벌 팬미팅 같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멤버들이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현장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지민과 제이홉이 베이에어리어에서 피클볼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며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미국 현지 사람들이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을 BTS 역시 자연스럽게 즐기는 장면에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이 웃으며 공을 주고받고 장난치는 모습에 공연 직전 특유의 긴장감보다는 설렘과 여유가 느껴진다는 반응도 이어졌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저런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냐며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번 샌프란시스코 일정의 핵심 장면이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는 텐더로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좀비랜드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죠.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 모여 있었고, 허리를 굽힌 채 비틀거리거나 바닥에 멈춰선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사기를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까지 흔하게 보인다고 알려졌죠. 매년 수백 명 규모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가 따라붙는 동네였는데요. 그런 바로 그 거리로 BTS 공연을 앞둔 날 아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숄더백과 응원 물품을 들고 나타난 아미들은 텐더로인 거리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누군가를 몰아세우거나 자리를 비키라고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사라도 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노숙인들 곁으로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을 건네는 모습이 현장 곳곳에서 포착됐는데요. 담요를 챙겨주고 조용히 말을 건네는 아미들의 영상은 곧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지역 주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곳에서 살았지만 오늘처럼 거리 전체가 따뜻했던 적은 처음이라고 적었죠. 또 다른 시민 역시 BTS 팬들이 텐더로인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믿지 못했다. 하지만 직접 본 뒤 아미라는 존재를 이해하게 됐다고 남겼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삭막했던 분위기를 평화로운 감성으로 바꿔놨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가웠던 골목에 온기를 채워넣었습니다. BTS는 단순히 공연만 하고 떠나는 팀이 아니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정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된 장소는 바로 스탠퍼드 스타디움입니다. BTS는 이 경기장에서 무려 3회 공연을 진행하는 첫 번째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사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라이브의 아이리스 네만 감독은 직접 까다로운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대학 미식축구 시즌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5만 명 이상 관객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학생과 동문은 물론 지역 주민, 여러 세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징성도 필요하다고 밝혔죠. 네만 감독은 세계적인 스타라고 해도 이곳 공연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라이브네이션이 BTS 공연을 제안했을 당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며 그들은 정말 특별한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더 큰 규모의 리바이스 스타디움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BTS가 스탠퍼드를 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객석이 무대를 원형으로 감싸는 구조로 바뀌었고, 덕분에 360도 몰입형 연출을 구현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 명문대 캠퍼스라는 상징성 역시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 BTS의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스탠퍼드는 현재 북미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공연 규모 자체도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콜드플레이 공연 당시 투입된 트럭 수는 40대 수준이었지만 이번 BTS 무대에는 거의 100대 가까운 장비 차량이 동원됐다고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더 거대한 무대와 훨씬 커진 쇼가 준비됐고 공연 일정 또한 하루 추가됐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스탠퍼드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이틀 공연은 지역 경제에 약 3,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60억 원 규모 효과를 남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BTS 공연은 4월에 열리는 데다 멤버 수도 더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방송 MBC 베이 에어리어 역시 공연 인원과 규모가 더 큰 만큼 경제 효과 또한 더욱 거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하는 통근 열차 칼트레인은 이번 공연 시즌을 기념해 특별한 K-팝 콘셉트 열차 운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도시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안에서는 BTS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스타디움으로 이동하는 22번과 522번 버스는 멤버 사진과 로고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콘서트 현장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아미들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직접 7,500달러 규모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길로이와 엘카미노 리알 구간에서 공연 당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는 팬이 아니라 서로를 이동시키고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공동체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분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은 BTS가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샤키라, 마돈나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글로벌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는데요. 지금 소름이 멈추지 않는다. 샤키라와 BTS 그리고 마돈나가 한 무대라니 믿을 수 없다. 이제 월드컵 결승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이 발표가 사실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과거 장면 하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미 펠런 쇼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멤버가 뉴저지라고 답했던 순간인데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과 하프타임 공연 장소가 바로 뉴저지였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미 엄청난 힌트를 던졌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며 크게 들썩였습니다. 특히 BTS와 샤키라의 합동 무대 가능성이 언급되자 2009년 ABC 방송 댄싱 위드 더 스타즈 영상까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샤키라는 한국 전통 북춤인 삼고무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녀의 뒤편에서는 한복을 입은 한국인 무용수들이 세계의 북을 두드리며 강렬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리드미컬한 비트와 전통 북소리가 어우러지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었죠. 이 무용수들은 이후 MBC SNL 무대에도 샤키라와 함께 등장했고 유럽 투어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BTS 월드 투어에서 한국 전통 의상과 국악, 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과 연결해보면 월드컵 무대에서도 삼고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바라보는 무대 위에서 가장 한국적인 흥과 리듬이 터져나오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팬이 BTS는 절대 코첼라를 넘어설 수 없다고 평가하자 다른 해외 아미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BTS는 이미 하나의 문화 그 자체다. 그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생각해보면 텐더로인 골목에서 담요를 나눠주던 사람들, 광화문 광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사람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환영 스테이션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아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뒤에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함께 흐르고 있었죠.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품고 세계 곳곳을 돌며 가장 따뜻한 문화를 전하고 있는 BTS와 아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감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청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무대를 이어가길 바라는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BTS와 아미들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